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둘러싼 유럽연합의 압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유럽연합이 제시한 데드라인인 셈인데요. 하지만 국제노동기구가 비준을 촉구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당장 이 협약들을 비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 교섭 협약 등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항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겠죠. 최저임금도 오른 데다 근무 시간도 줄어 경제 성장 동력이 점차 약해지는데 친노동 성향의 법안만 더 양산할 수 있다며 경영계는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에 반대하는 상황이고요. 네,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노동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토론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 고려대 노동연구소 김성희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김성희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국제노동기구 저희가 뭐 ILO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핵심 협약이라는 게 무엇이고 지금 어떤 것들이 비준이 안 돼 있는 상황인가요? 예, ILO 국제노동기구는 뭐 유엔의 노동인권 분야 전문기구죠. 1919년에 창립이 됐고, 그래서 100주년입니다 올해.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91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ILO에서는 이제 180개 정도의 협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모든 회원국이 준수해야 될 기본 협약을 핵심 협약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4가지 분야에 8개인데요. 그래서 결사의 자유, 그리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그리고 고용평등권에 관한 4가지 분야에서 8개 협약을 핵심 협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협약을 비준하고 있지 않은 나라이죠. 그래서 미국과 함께 이제 OECD 국가 중에서는 두 나라가 이게 비준을 하지 않고 있는데 100주년을 맞아서 우리나라 뭐 대통령도 ILO 총회 초청을 받았는데 그 국제사회의 압력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개가 지금 비준이 안 된 건가요, 저희는? 강제노동 금지하고 결사의 자유에 관련해서 87호, 98호 협약이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관한 사항들이 2개 협약입니다. 그래서 2개 분야에 4개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는 2개 분야에 4개 협약이요? 각각 2개씩 협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사의 자유 문제가 우리나라에 좀 더 첨예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죠. 뭐 사실 국제기구 차원에서는 이제 국제 기준에 맞춰라 이렇게 권고하는 건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왜 유럽연합, EU까지 나서서 우리에게 비준을 서둘러 달라면서 이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2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좀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어떤 그 ILO 협약을 푸시를 함으로써 EU와 한국하고 사이에 맺어 있는 자유무역 협정에 있어서의 쟁점들에서 유리한 고지를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압력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좀 더 넓고 교과서적으로 보면 사실 그 근로자의 권리라고 할까, 뭐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은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미 규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개발도상국으로 쭉 오면서 그런 부분이 너무 등한시되었기 때문에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근로자들은 인권 차원에서 그들의 취약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어떤 인권 차원에서 EU가 이야기하는 그런 교과서적인 면이 있고 저는 또 왜냐하면 한미 FTA나 특히 한미 FTA를 보면 아까 김 교수님 이야기하셨지만 미국이 이런 중요한 협약에서도 가입을 하지 않은 나라이면서도 우리나라하고의 한미 FTA를 보면 제19장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ILO 협약을 준수하자, 뭐 준수해라 이런 규정이 구체적으로 있어요. 미국이. 근데 그게 왜 들어가 있는가 보면은 이제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런 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음으로 해서 저임금, 열악한 조건으로 해서 그 나라 물건이 싸진다. 싸지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경쟁 차원에서 불합리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과거 우리 한미 FTA 그 협정할 때도 많은 그 미국이 압력을 넣었던 게 한국의 노동, 한국의 인권, 노동 인권 그 보장해라. 얘네들이 이러는 이유가 뭐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라 경쟁력을 낮추기 위한. 얘는 한국이 그런 것을 통해서 너무 경쟁력을 유리하게 해왔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EU의 이런 이야기도 좋은 면으로 보면 인권 보장 차원에서 또 헌법적인 권리 차원에서 수용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쪽에는 EU의 어떤 그런 국가 이익을 위한 어떤 그런 푸시의 어떤 사전 포석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러면 이쯤 돼서 저희가 궁금증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이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을 왜 우리는 비준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아마 뭐 경영계와 또 노동계 입장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일단 김 교수님께서는 이 원칙들이 왜 비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우리 그 핵심 협약에 관련된 사항은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21조 결사의 자유 또 헌법 33조가 노동상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서 헌법 정신에도 맞고 국제인권의 기준에도 맞는 것인데 하위법에서 노동관계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 관행상으로 또 허가제로 노조 설립이 허가제로 바뀌었는데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양상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 개정 사항이 반드시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단체 설립의 자유가 이제 결사의 자유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해고자를 포함했냐, 조합원에 누구를 포함했냐 여부를 가지고 노조가 아니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교사 노조와 이제 공무원 노조가 관련돼 있고요. 다음에 이제 노동자냐 아니냐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특수고용 노동 종사자들, 예, 뭐 택배기사, 건설기사, 뭐 화물기사, 택배기사, 뭐 퀵서비스, 보험모집인 뭐 굉장히 많은 직종에 다양한 사람 늘어나고 있죠. 여기도 이제 그거 종속적인 임금 근로자냐 아니냐 여부를 따져서 노조 설립이 가능하다 안 하다 이렇게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어서 자유로운 단체 결사의 자유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사실상 하위법에서 노동관계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노동상권 문제 때문에 법률 개정 사항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비준을 하지 못했고 한EU FTA 체결할 때도 그 조항이 이제 유럽 의회에서도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고 FTA의 15개장 중에 한 9개장 정도가 이렇게 결사의 자유 핵심 협약 비준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것을 장담하지 못하거나 의지가 약해서 그때도 비준을 핵심 협약 비준을 못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ILO 가입한 지 28년째 아직 가입하기로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죠. 이게 지금 문제는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근본 시각이 아까 우리가 한 것 중에서 4개를 지금 안 했다고 그러는데 협약을 가입한 것 중에서 우리가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동일노동, 동일노동 이것도 지금 가입은 했지만 지금 안 지켜지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근본 시각이 국제적인 어떤 ILO의 규준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아가야 된다, 맞춰가야 된다 하는 것에서는 저는 이견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경영계든 노동계든 없었으면 좋겠고 다만 현재 상황이 조금 어렵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빨리 갈 게 있고 늦게 갈 게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게 이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지. 아까 뭐 4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 노조 설립을 반대했던 우리나라 사회에 독특한 어떤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좀 다른 조직이라고 해서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것도 점차 고쳐 나가야 되는 건데 급한 것도 있고 좀 덜 급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협약은 가입했지만 우리가 지금 지켜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자꾸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것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가입돼 있으면서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같이 고쳐가는 그런 어떤 근본 태도가 저는 이번에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럼 다시 한번 그 요지로 돌아가봐서 경영계에서는 그러면 왜 이 결사의 자유 단체 교섭 협약의 비준을 반대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반대하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도 2번 올렸고 52시간 규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보따리를 한꺼번에 다 퍼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경영계도 근본적으로 노조의 생활 환경이 좋아지고 근로자들의 안전이 보호되고 근로자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생활권이 보장되어야 정상적인 경영이 된다고 이제 많이 믿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권 자체를 자꾸 옛날과 같은 착시 구조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경영계가 요구하는 것 중에서 저는 이렇게 일리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사업장을 점거해서 아예
공장을 가동을 못하게 하거나 예.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이게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거니까 노조 행위의 단체 행동 것을 보장을 하면서도 해서는 안 될 범위는 있다. 그걸 좀 지켜주라는 게 이제 경영계 입장이니까 저는 그것도 수용하면서 네. 아까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이렇게 ILO 규약이 됐든 아니면 국내 법이 됐든 헌법이 됐든 이것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윈윈하는 쪽으로 이제 노동문화, 근로문화가 좀 개선되도록 하는 계기가 이번에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사실 이 ILO의 그 협약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죠. 없죠. 그러니까요. 없죠. 근데 효력이 없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신경을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국내 뭐 법이라든지 제도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 아까 같은데. 어디 교수님 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헌법과 같은 대한민국의 최상위법에 이미 노동상권, 노동권이 보장이 있는데, 돼 있는데도 네. 국내법이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ILO 협약은 국제적인 규범이기는 하나 또 법률적으로는 비준이 되면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갖긴 하나 이게 실질적으로 하부법에 들어오면 전혀 작동을 못 한단 말이죠. 네. 그런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리가 꾸준히 고쳐 나가는 노사 간의 어떤 그런 서로 양보하고 윈윈하는 태도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렇죠. 너무 대립적이고 너무 상호를 불신하니까 도대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게 이번에 네, 경산 노위도 그러니까요. 그걸 보여줬어요. 그럼 만약에 비준이 된다면 당장 내일 오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비준이 된다면 국내에는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영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것부터 풀자. 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사업장을 점거해서 막 다치고 무력 행사하고 경찰권이 동원이 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이제 좀 한국에서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경영계의 요구는 들어주고 네네. 그다음에 또 이제 노동계가 이야기하는 노조 활동 보장하고 네네. 또 우리 잘 아시지만은 지금 노조 가입률이 20%가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많은 근로자들 그게 특수상권이든 뭐든 간에 노조를 결성을 해서 이분들의 이익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체제를 빨리 갖춰줘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서로 양보를 통해서 노조의 어떤 그런 결성권도 확대하면서 경영권도 무난히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다. 너무 그렇게 대립적으로 가지 말고 둘이가 하나가 죽으면 둘 다 죽는다는 어떤 그런 인식이 지금 공생한다는 느낌으로. 시급히 필요한 부분이 이거 노동 분야 같아요. 네. 네. 교수님, 김 교수님께서는 이 비준 되면 국내에 네.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세요? 우리나라 이제 ILO 가입한 지 28년째 계속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네. 국제사회 압력도 높아지고 오늘까지 이제 EU에서는 한EU FTA 8차 무역위원회 열려서 그러니까요.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된 이행 조치를 점검하러 왔죠. 네. 이후에 이제 어떤 무역 제재로 이어질지 여부가 우리가 관심사죠. 근데 사실 그걸 뭐 낮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쪽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일이 벌어졌을 때는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고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계속 가입하라고 했는데 계속 미뤄오다가 이제 이때 이 상황까지 봉착을 한 거죠. 한EU FTA가 이제 촉발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네. 또 ILO 100주년을 맞아서 국제사회 압력도 더 높아지고 있는 중이죠. 네. 그래서 이걸 이행할 경우 비준을 할 경우에는 실행 조치를 점검하게 됩니다. 관련 법을 개정했는지 여부를 나중에 판단하는데 반드시 비준과 동시에 법률이 개정돼야 되는 건 아니고 그거 뭐 과도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기간에 실행 조치를 점검하게 되는 그런 감시가 이제 또 이루어지죠. 이제까지도 감시가 있었지만 네. 더 강화된 감시가 있을 거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낙인 찍힌 노동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이제 벗어 던질 것인지 여부가 귀추가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되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 교사 공무원 상권은 아닙니다. 1.5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단체 행동권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런데 그런 권리를 인정했다고 하지만 사실 결사의 자유를 위배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계속 그것을 시정하라고 요구받고 있거든요. 네. 그 문제를 이제 고쳐야 되는 거고요.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노조 설립의 자유나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고, 특히 비정규직, 특수고용직과 그 사내하청 등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단결권 문제도 이걸 통해서 이제 해결될 수 있는. 그래서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활동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간섭을 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 네. 벌어지는 거고, 예. 그 실질적인 노동상권 행사로 이어질지 여부는 그것은 네네. 우리의 관행 자체가 바뀌어야지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앞서 신 교수님이 좀 지적해 주셨던 부분과도 좀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국내에선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일자리마저도 감소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다라면은 이런 비준 어찌됐던 친노동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이 강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안 그래도 지금 둔화된 경기가 조금 더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의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뭐 경쟁력과 보편적 인권의 문제를 상충관계로 계속 보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건 뭐 권위주의 시절에 그런 관행이나 어떤 이런 것에 많이 젖어 있는 측면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것과 보편적 인권 기준이나 국제사회의 규범에 대해서는 준수하는 토대 하에서 공정한 경쟁이 사실은 성장과 시장 발전을 촉진한다라는 생각을 뭐 균형 있게 가지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사실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많은 지표를 보면 뭐 거의 지난 60년 놓고 봤을 때 최악의 지금 경기다. 특히 이렇게 저소득층,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에서도 좀 열악한 중소기업 쪽은 지금 거의 뭐 빈사 상태거든요.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거 ILO 협약을 이렇게 비준을 하고 하위법을 만든다고 하면 뭐 타격이 없게 하겠어요? 저는 있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비준 협약 가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내법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 네. 자체가 뭐 당장 내일 뭐 한국 경제를 망가뜨릴 거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근데 저는 아까도 계속 강조하지만 진짜 대한민국의 근로문화 바꿔야 된다. 근로문화를 바꾸려면 경영계도 근로자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된다. 네. 이 사람들이 없으면 정말 우리 회사 못한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이 있어야 되고 노조 쪽에서도 경영자하고 대척하면 우리한테 결국 보탬이 되는 게 없다. 이런 어떤 공생의식을 좀 갖고서 네.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씩 노사 간의 주도에 의해서 네. 정부의 간섭은 빼고 이 두 쪽의 주도에 의해서 하나씩 풀어가는 그런 모습이 이번 경산 노위에서 나왔으면 좋은데 이번에도 그냥 또 하면서 그냥 시합 못 맞추고 이렇게 또 결렬되고 그래서 정말 어렵긴 하다. 그러나 노동 선진국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선진국은 진짜 없다. 저는 그건 확실하게 제가 소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왜 이번 아까 김성희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이들의 단결권 보장은 필요하다라는 저는 주장이 궁극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고 만약에 그것이 행사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인정이 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작업상이나 현장의 경영상의 애로가 있으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잠정 조치. 예를 들면 뭐 한 2년 동안은 무엇은 금지한다, 1년 동안은 무엇을 유예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들이면서도 점진적으로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저는 많다. 저는 그래서 여태껏 안 됐으니까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뭐 나라가 망가진다. 저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터주면서 그것이 당장 어떤 그런 위해 요인이 되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한시적인 어떤 자출을 통해서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결사의 자유 얘기를 좀 볼게요. 이게 회원국들 중에서 미비준율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 18% 정도 되는데 경영계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회사를 현재 다니지 않고 있는 뭐 해고자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의 활동가도 이제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데 대한 우려가 반영된 수치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결사의 자유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가 이제 187개 국가 중에 160개국이니까 27개 정도 되는데요. 네. 그 나라들의 면면을 보면 사실은 뭐 그러니까 이제
막 산업화를 시작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이고요. OECD 국가 중에서 미국이 유일한데 미국은 좀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좀 노동 분야에서는 선진국이라고는 하기는 어렵고 또 한편 뭐 노사관계 제도의 독특성이 좀 있어서 반영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세계 경제 11위 대국인데 네. 그래서 노동 후진국이고 경제 대국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뭐 무역 제재에 직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자꾸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의 관행이나 제도라는 게 사실은 노동 문제에 관해서 충분히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역사의 그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속 우리가 존중해야 될 과거의 관행이고 제도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얼마 전에 경산호위 공익위원인 이승욱 교수가 이 우리나라의 ILO 핵심 협약을 비준을 못한다면 상상력이 풍부한 제재를 맞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하니까 잘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전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봐요. 예. 그리고 일반 어떤 그냥 평교수의 말이라면 몰라도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헌법기구에 속하는 경산노위의 공익위원으로서 상당히 그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게 영어를 번역한 줄 알았더만 이게 영어를 번역한 게 아니고 그냥 직접 직역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EU가 우리가 이것을 협약을 가입하지 않으면 뭐 어떤 뭐 제재를 한다, 뭐 앞으로 골치 아프다. 저는 이런 차원으로 자꾸 문제를 보지 말자. 이런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까 그 결사의 자유 우리가 지금 보면 지금 노조 설립이 안 된 데가 80%가 넘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럼 정부는 이게 소외된 분들, 소위 중소 중견기업 또는 자영업자 이런 분들 중에서 노조가 결성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적으로 하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ILO 가입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다. 왜냐하면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소외된 부분 아니냐. 저는 그래서 그분들의 생활권, 그분들의 어떤 경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노조를 결성해서 본인의 이 권리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정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저는 그런 어떤 채널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지. ILO에 가입을 안 하면 뭐 어떤 제재가 있고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규제는 그런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네네. 접근 태도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상상력이 풍부한 제재. 네. 예, 뭐 표현법에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EU가 이제 라트비아하고 스리랑카에 무역 제재를 가한 적이 있고 ILO는 미얀마에 대해서 국제사회 관계를 단절을 하라고 공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보고 얘기를 한 것이고 또 EU는 지금 뭐 미국과도 무역 뭐 트럼프의 보복 관세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오늘 한국에 방문하신 통상부문 집행위원이 직접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을 봤을 때 또 EU의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에게 이게 무역 제재 조치가 특혜 관세를 철폐하고 또 뭐 무역 보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배제할 수 없고 그 가능성은 여러 정황상 높을 수 있다. 이런 점은 뭐 곧 참고해야 될 사항이고 막 상대방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는 문제지만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보편적인 인권 가치를 지키고 노동후진국의 불명예를 벗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라는 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성희 교수, 신세동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